책 속의 바다. 오늘의 책, 천명관 고래. 2023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작 고래를 소개합니다. 벙어리인 춘희는 방화범으로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나온 후 자신이 살았던 평대로 돌아갑니다. 춘희는 말을 못했고 거구의 엄청난 힘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평대 마을에서 제일 부자로 꼽히는 금복의 딸이었습니다. 벽돌만 굽던 춘희는 800여 명이 사망한 대화재 사건의 방화범으로 복역 후 출소한 것입니다.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 평대는 점차 쇠락하다 더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대체 평대와 춘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래전 평대에는 아주 못생긴 노파가 운영하는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이 노파는 젊은 날 너무나도 못생긴 외모로 결혼 첫날 밤 소박을 맞고 쫓겨났고 30이 넘도록 남자와 인연 없이 떠돌다 대갓집에 부엌살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갓집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은 반편이라 불렸습니다. 자리 구분도 할 줄 모르는 반편이기에 누군가 보살펴줘야 했는데 박색이었던 노처녀 노파가 그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러던 중 대갓집 아들이 10대살이 넘어가게 되자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노처녀가 대갓집 아들과 밤마다 몰래 잠자리를 함께한 것입니다. 이 일이 밝혀지자 노처녀는 심한 매질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쫓겨난 노처녀는 밤중에 다시 반편이를 찾아와 집 밖으로 나오게끔 한 후 물에 빠져 죽게 놔두고 사라집니다. 시간이 흘러 반편이의 눈을 똑 닮은 딸을 낳게 되었고 노파는 죄책감에 딸을 방관하고 자신의 잘못을 떠올리게 만드는 눈을 다치게 합니다. 그 일로 딸은 애꾸눈이 되었고 훗날 다른 사건으로 노파는 꿀 2통의 딸을 벌치기에 팔아넘깁니다. 그 후에는 돈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일을 다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국밥집을 열게 됩니다. 어느 날 국밥집을 운영하며 살아가던 노파는 미끄러져 넘어지며 알아눕게 됩니다. 평소 인색했던 노파를 간호해주는 사람은 없었고 그나마 옆집 여자가 간간히 노파를 돌봐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날 마을에 벌을 몰고 다니는 애꾸눈의 여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아주 오래전 팔아버렸던 노파의 딸이었습니다. 노파에게 받을 빚이 있다는 그녀는 어릴 때 자신을 애꾸눈으로 만들어버린 것과 벌치기에게 팔아넘긴 것에 대한 돈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온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봐도 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파와 애꾸눈의 딸은 실랑이를 벌이게 되고 이 일로 인해 노파는 죽게 됩니다. 노파도 죽고 돈도 없자 애꾸눈은 홀연히 나타났듯이 홀연히 사라집니다. 고래는 금복의 성공과 일대기를 중심으로 노파와 춘희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금복과 춘희와는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고 춘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은 노파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에 복수하기 위해 돈을 모은다던 노파의 말처럼 이 이야기는 어쩌면 노파의 복수극일지도 모릅니다. 고래는 평대라는 외진 마을을 배경으로 세 여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박세계의 노파와 외진 산골 마을에서 살았던 야심찬 금복 그리고 금복의 딸 춘희의 이야기입니다. 금복은 마을에 종종 찾아오던 생선장수의 차를 얻어 타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굴곡진 삶 속에서 자신의 직감을 믿고 행동하며 사업가의 기질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동생을 낳다 돌아가신 엄마와 동생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 등 자신의 곁에 있던 사람들의 죽음으로 두려움이 생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 반응하듯이 고향을 떠나 처음으로 본 거대한 생명체인 고래와 무한한 영화에 집착하게 됩니다. 금복에게 고래와 영화는 삶에서 가장 매혹적인 것으로 훗날 고래 모양의 극장을 짓게 됩니다. 금복의 딸 춘희는 말을 하지 못했고 거구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금복이 죄책감으로 춘희를 방관하며 멀리하면서 엄마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점차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며 자신만의 세계에 고립되어 갑니다.
춘희는 의붓 아버지로부터 배운 기술로 벽돌을 굽습니다. 금복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춘희는 벽돌을 구울 뿐이었지만 금복의 이야기가 막을 내리면서 춘희의 슬프고 외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춘희는 대화제 사건의 방화범으로 몰려 오랜 시간 교도소 생활을 하고 그 안에서 잔혹한 고문을 당합니다. 출소 후에 자연스레 자신이 오랜 시간 살았던 벽돌 공장으로 돌아왔지만 사람들은 모두 떠나간 뒤였습니다. 춘희는 사람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벽돌을 굽기 시작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하염없이 벽돌을 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책 지면에 개망초꽃 그림과 단 한 줄로 적혀 있는 문장으로 시간의 공허한 흐름과 춘희의 감정을 고스란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문장들과 어렵고 화려한 수식 없이 빈 지면 속에 담긴 한 줄의 문장이 오히려 감정을 극대화하고 이미지로 형상화됩니다. 그리고 춘희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고래는 고래처럼 거대하고 신비로운 이야기에 빠진 듯 작가의 글 솜씨에 집중해서 읽게 됩니다. 한바탕 이야기꾼의 이야기를 듣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우주로 가버린 이야기의 결말에 재치와 아름다움에 홀린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고래를 읽다 보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 동안의 고독이 떠오릅니다. 100년 동안의 고독은 마콘도라는 가상의 공간을 배경으로 마술적 사실주의의 선구자적 작품으로 평가되는데 고래 역시 이런 마술적 사실주의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술적 사실주의란 환상적이고 마술적인 요소가 들어간 전통적인 구술 이야기 형식을 말합니다. 고래는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평생 몸이 차가웠던 벌치기가 죽자 벌들이 몸을 따뜻하게 해줬다는 것이나 오래전 죽은 노파가 등장하여 사건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또 현실에서 보기 어려울 만큼 힘이 세다거나 벌을 자유롭게 다스리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과학이나 상식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너무나 그럴듯하게 풀어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마술적 사실주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상적인 요소를 평대라는 외진 마을과 당시 시대 배경에 활용하여 자연스레 녹아들게 만들고 독자는 어느새 이야기의 허구를 알면서도 빠져들게 됩니다. 고래는 2023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부커상은 2019년까지 맨부커상으로 불렸던 문학상으로 노벨문학상, 프랑스 콩쿠르상과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힙니다.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은 비영어권 작가들의 영어 번역 작품을 대상으로 가장 뛰어난 작품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2016년에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수상됐습니다. 부커상 심사위원단은 고래에 대해 근대 사회에서 탈근대 사회로 급변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겪은 역사적 변화를 조명한 풍자적 소설이라고 평했습니다. 또 부커상 심사위원회는 고래를 호명하며 이런 소설은 없었다. 읽어보길 추천한다. 에너지에 휩쓸린다. 캐릭터는 비현실적이지만 있을 법한 이야기다. 착한 캐릭터는 아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고래는 2004년 출간 후 많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재미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이제는 세계에서 주목받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재치 있는 이야기꾼이 들려주는 고래처럼 거대한 한 편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고래의 부커상 수상을 기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